안녕하세요, 혼술일기입니다.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이야기를 드디어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지난 여행이 좋냐 에피소드 마지막에 언급했던 유럽에서의 좋은 추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멜로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에이 너무 영화다 하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주인공들이 겪는 해프닝을 한 번쯤 상상해보고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나 영화 속 주인공들 같은 삶을 꿈꾸지만 우리는 사실 현실에 쫓겨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사랑 혹은 짝사랑을 하며 우리는 모두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사랑하고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주인공이 됩니다. 주인공이었던 그 추억을 함께 떠올리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는 영화 속에 살았다. 반 50이 되고 더 늦기 전에 해외여행 한 번쯤은 가고 싶었다. 그렇게 시작한 유럽 여행의 시작인 파리에 이른 아침에 도착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숙소에 도착했다. 숙소는 한인 민박이다. 4층짜리 작은 빌라 같은 구조다. 2층은 함께 식사하는 공간과 여성 전용 숙소, 3층은 여성 전용 숙소, 그리고 4층은 내가 묵을 남성 전용 숙소다. 엘리베이터가 없었기에 낑낑대며 2층에 캐리어를 들고 올라왔다. 무더위 속에 캐리어까지 들고 계단을 오르느라 땀범벅에 찝찝해 미치겠는데 2층 거실에서 체크인 관련 안내사항까지 듣고 있다. 숙소 주인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체크인 안내는 들리지도 않는다. 어서 씻고 자고 싶은 마음만 솟구친다. 그때 아주머니 뒤쪽에서 문이 열렸다. 힐끗 보니 아니 화장실이다. 뒤로 묶은 머리를 한 갈색머리 여자애가 나왔다. 내 나이 또래에 키는 160 정도가 되어 보였다. 방금 세수를 했는지 채 묶이지 못한 젖은 잔머리가 이마에 찰싹 붙어있다. 그리고 이국적으로 보이는 높은 코와 큰 눈, 이를 닦으며 나오느라 입에 칫솔을 물고 있고 선홍색 입술에는 하얀 치약 거품이 살짝 묻어있다. 예쁘다. 살아서 저렇게 내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 와, 오만가지 생각이 든다. 저런 사람과 만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남자친구 있겠지? 이어진 생각들과 동시에 너무 예뻐서 감히 쳐다보는 것조차 민망해져서 시선을 돌린다. 1초 정도밖에 못 봤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순간이 사진처럼 머릿속에 남아있다. 그 찰나를 기억하는 내 기억력에 감사하다. 흰색 나시와 청 반바지를 입고 있다. 숙소에 오기까지 느꼈던 파리의 폭염을 생각해본다면 보기만 해도 시원해질 모습이었다. 다만 안 그래도 나시를 입고 있어 옷보다 살이 더 많이 보이는데 피부색이 거의 흰색과 가까운 느낌이라 옷을 안 입은 것 같았다. 순간 놀란 내 자신이 한심해져 더위가 얼굴에서 폭발한다. 부끄러움 때문인지 한심함 때문인지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다. 그런데 좀처럼 심장이 멈추질 않는다. 뭐지? 사랑에 빠지는 건 사실 3초면 충분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사랑에 빠진 건가? 심장이 그래서 날 좀 가지라며 뛰쳐나오려는 건가 보다. 아주머니 안내를 한 귀로 흘리고 4층 남자 숙소로 가려 몸을 돌리는데 벽에 걸린 거울에 내 얼굴이 비친다. 장시간 비행과 땀으로 찌든 몰골. 답이 없다. 글러 먹었다는 생각이 든다. 거울 치료는 이런 게 아닐 텐데 왜인지 거울을 보고 심장이 고쳐졌다. 이후 배정받은 방에 들어가 짐 정리를 한 뒤 씻고 2층 식사 공간에 내려왔다. 뷔페처럼 음식을 먹을 만큼 퍼서 다 같이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아까 보았던 그 여자애는 식탁 끝에 앉아서 복스럽게 밥을 먹고 있다. 양옆에는 일행으로 보이는 다른 여성분들이 앉아있다. 그리고 잘생긴 남자 한 명이 그 맞은편에 앉아있다. 분위기만 봐도 해외여행이 익숙한 사람, 그리고 본인을 잘 꾸밀 줄 아는 사람이다. 서로 존대를 하는 것을 보니 일행은 아닌 것 같다. 여행 얘기를 하며 웃고 떠들다가 그 남자가 이따 잠깐 커피를 마셔야 한다. 그 멘트가 너무 담백해서 흑심을 가졌을까 생각하는 게 어색해질 정도다. 저렇게 자연스럽게 커피 한잔 하자고 할 수 있는 게 부럽다. 용기 없는 나는 거절당할 두려움에 그런 말도 못한다. 아니 애초에 그런 말을 해본 적도 해볼 생각도 못 해봤다. 저렇게 웃고 떠들며 밥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가 초라해진다. 심지어 여자애와 눈이 마주칠까 같은 라인 반대편 끝에서 밥을 먹고 있다. 아휴 등신. 혼자 자자하고 있을 때 아까 봤던 여자애가 멀리 혼자 밥 먹고 있는 나에게 파리에 며칠 있어요? 다음 여행지는 어디예요? 물어본다.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에 당황해 4일이요. 다음은 스위스 인터라켄이에요. 등신. 저 남자처럼 좀 더 멋있고 담백하게 대답하지 못한 내가 한심하다. 다른 남자와 더 비교가 되어 식탁 밑으로 숨고 싶어진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에도 여자애는 주의 깊게 듣고 밝게 대답해준다. 아, 저도 내일 인터라켄으로 떠나는데 아쉽다. 스위스에서는 이틀밖에 일정을 안 잡아서 못 마치겠네요. 혼자 떨어져 밥을 먹고 있던 나에게 말 걸어주고 예쁘게 대답까지 해주는 여자애. 아니
여신. 여신의 말에 아쉽다고요? 어찌 그런 말씀을. 말 걸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뻔했다. 아휴 등신. 잠깐의 식사 시간은 여신의 말걸어줌으로 인해 영광으로 간직하기로 하고 너무 피곤해 좀 자고 일어났다. 일어나 시계를 보니 조금 자고 일어난 게 아니다. 아주 푹 잤다. 밤이다. 여행 와서 몇 시간을 자는 거야 하며 자책한다. 너무 자서 그런지 머리도 지끈거린다. 그래도 에펠탑은 보러 가야지 하고 숙소를 나섰다. 밖은 이미 해가 져있다. 챙겨온 타이레놀 좀 먹고 나올걸. 머리가 계속 아프다. 에펠탑에 도착하니 조명이 켜지며 화이트 에펠탑이 됐다. 그런데 도착과 동시에 진짜 머리가 깨질 것 같다. 잠시 멍하니 불 켜진 에펠탑을 보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숙소로 돌아가야겠다. 뒤로 돌아 숙소로 가려는 순간 누가 인사를 한다. 아까 그 여신이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뵙네요. 화이트 에펠탑 이제 시작인데 숙소로 돌아가요? 그 많은 인파 속에서 나를 알아봐 주었다. 사실 지금 에펠탑은 잘 기억이 안 나도 그 순간만은 기억이 난다. 나는 오늘 에펠탑이 아니라 이 사람을 다시 보려고 왔나 보다. 친근하게 인사해주는 것을 보니 얼굴이 이상형인 줄 알았는데 마음이 더 내 이상형에 가깝다. 너무 좋아서 머리가 아픈 와중에 웃음이 나오려 한다. 그런데 내 몸뚱이는 오히려 경직이 돼서 아, 네 이러고 도망치듯 숙소로 발걸음 옮기고 있다. 사실 어려서부터 혼자 공부하거나 운동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여자와 말을 해본 적이 별로 없다. 거기에 남구까지 나와서 심했을 때는 버스나 지하철 옆자리에 또래 여자아이가 앉기만 해도 숨쉬기 어려운 정도였다. 이런 얘기가 다 핑계라는 것을 안다. 사실 사교성 없는 내 성격이 문제다. 그런데 이런 핑계라도 되지 않으면 내 자신이 너무 싫어질 것 같다. 반가운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는 것조차 너무 어렵다. 괜히 친한 척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인사다음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에펠탑 보러 왔을 텐데 저거 볼 시간을 나한테 낭비하는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 그럴수록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저 아이가 더 멋있게, 그래서 여름의 햇살처럼 밝게 보인다. 그러니 이름 모를 이 사람을 여름이라고 하겠다. 나에게는 그런 존재니까. 숙소로 돌아가는 내내 내일이면 스위스로 떠난다 했고 일정이 안 겹친다 했으니까 결국 다시는 못 보겠지. 말이라도 한번 제대로 걸어볼걸 하며 후회한다. 지난 순간에 후회하든 말든 시간이 야속하게 흘러 파리 여행을 마치고 스위스로 가는 날이 왔다. 당연하게도 에펠탑 이후로 여름이와 마주치는 행운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일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일어나겠지. 혹시라도 다시 마주치는 그런 영화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난다면 그때는 꼭 반갑게 인사해보자고, 후회했던 마음까지 반가움으로 건네겠다고 다짐한다. 공항에 도착하니 와인병으로 만든 탑 같은 것이 있다. 색깔이 너무 예쁘다. 지는 석양에 누가 별을 뿌려둔 것 같다. 붉은색과 주황색의 중간 느낌? 후회로 우울했던 마음이 와인색을 보고 녹아 사라지는 것 같다.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는 것을 보니 와인은 마셔본 적도 없는데 안 살 수가 없다. 이 와인을 사면 내 마음속 어두운 찌질함도 저 예쁜 빛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난생 처음 와인을 산다. 빛나는 로제 와인이다. 캐리어에 넣은 예쁜 와인이 무슨 맛일까 상상하며 비행기에 올랐고 스위스 인터라켄의 호텔까지 무사히 도착했다. 체크인을 위해 미리 예약해뒀다는 종이를 꺼내려고 캐리어를 열어 뒤적거리는데 그 안에 로즈 와인이 여전히 빛나고 있다. 파리를 떠올리면 후회만 남을 줄 알았는데 와인으로 인해 흐뭇한 마음이 한켠에 든다. 그리고 이 와인을 둘이 마실 줄은